1407년 태종은 서울의 서문 밖에 중국에서 조선으로 오는 사신들의 길목에 모화루를 지었습니다. 감탄할 모에 중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화를 의미하는 이 정자는 1430년 세종에 의해 사신들의 숙소 역할을 하는 모화관으로 바뀌게 되고 사신들을 환영하는 의미의 홍살문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중종은 이 홍살문의 이름을 중국에서 온 문서를 환영한다는 뜻의 영조문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절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이 문의 이름은 중국에서 베푼 은혜를 환영한다는 뜻의 영음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그 이후 수백 년간 중국 사신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4대의 예를 갖추던 명나라에 이어 들어선 청나라는 더욱 조선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켜 세자를 볼모로 잡아가고 백성들 10명 중 1명이 청나라로 노예처럼 끌려가는 야만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환양년이란 멸시의 단어도 이때 청나라로 잡혀갔다가 탈출해 돌아온 환양녀에서 유래된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어렵게 돌아온 그녀들은 정절을 잃고 돌아왔다며 손가락질 당했고 인조는 고민 끝에 청에서 돌아오는 초입인 홍제천에서 몸을 씻으면 과거를 불문하겠다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왕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란 뜻으로 홍은동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수백 년간 조선의 주인으로 행세하던 청나라도 유럽 열강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그 세력이 쇠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타고 일어선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을 거치며 자신들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당한 수모를 그대로 조선에 쏟아부으며 아시아에서의 맹주자리를 놓고 야심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정세를 살피던 서재필은 이 지점을 영리하게 파악했습니다. 1896년 7월 2일 서재필은 청나라의 상징과도 같았던 영음문과 모화관 대신 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알리는 독립문과 독립관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수의 독립협회를 출범시킵니다. 독립협회의 초대 회장은 친일계화파 관료였으며 후에 흥선대 원군의 조카였던 이준용을 황제로 옹위하려다 사형당한 안경수가 맡고 부회장은 을사오적으로 일본의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이 맡게 됩니다. 서재필이 독립신문의 사설을 통해 독립문의 건립 취지를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며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모든 구주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밝혔지만 독립협회의 시작을 함께 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진위가 의심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가 추진한 독립문 건립 사업은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국민적 환영을 받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홍보매체로 삼아 전 국민을 상대로 회원가입과 건립비 기부를 권했습니다. 독립협회의 부회장이며 발기인이기도 한 이완용은 독립문 건립 비용으로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금액인 100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1898년 독립협회의 2대 회장이 됩니다. 독립문의 현판 글씨는 당대의 명필이자 항일운동가였던 김가진 선생의 글씨라고 알려져 있지만 독립문에 대한 이완용의 지분이 이처럼 크고 1924년 7월 15일자 동아일보에서는 독립문 현판을 쓴 사람이 조선귀족 이완용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글씨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검증해 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독립협회의 이상한 행보는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로 유람을 왔을 때도 계속됩니다. 1898년 8월 20일 독립신문은 서울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기사에서 이등박문 씨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정치가요. 대한 독립한 사업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니 환대해야 한다는 믿기 힘든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월 31일 안경을 잃어버린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기사에서 이등박문이 안경을 잃었다고 하는데 귀한 손님이 안경을 잃은 것은 우리의 수치라며 한탄합니다. 독립문과 독립관 그리고 독립공원까지 계획했던 서재필의 독립협회는 시간이 지나며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겨우 독립문 하나를 만드는 것도 벅찬 상황이 됩니다. 독립문의 기공식을 한 지 1년 만인 1897년 11월 20일 독립문은 착공 때의 전 국민적인 지지와는 사뭇 다르게 조용한 완공을 마칩니다. 그리고 완공된 뒤에도 상당 기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독립협회는 완공 후에도 수십 차례의 기금모금 광고를 독립신문을 통해 내게 됩니다.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서재필에 드러난 친일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려 노력했고 개화와 근대화에 방점을 둔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고 있던 일본을 우호적으로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독립협회의 주역 중 한 명인 윤치호는 분명한 친일 행적을 남겼습니다. 의회 설립과 입헌군 주제를 주장하던 독립협회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느낀 고종에 의해 출범한 지 2년 만에 해산되고 이어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윤치호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조선 통치를 적극적으로 돕는 길을 택합니다. 각종 친일단체의 고문과 회장을 맡으며 청년들에게 천황의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라는 연설을 하는 데 더해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전국을 다니며 학도병 지원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완용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독립협회는 미국과 일본에서 온 개화파 인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교 모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권력욕과 기회주의적 성향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독립문은 독립문을 탄생시킨 인물들의 친일행각으로 우리가 사랑해도 될 유산인지에 대해 오랜 시간 의문을 주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문은 조선이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님을 알린 사대주의 청산의 기념비적인 건물이며 만민공동회와 일제치하의 3.1운동 그리고 광복을 거치며 여전히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기념비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독립문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새롭게 정의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곳이 어떤 장소였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기억해야 할 장소라고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지금의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독립문은 어떤 존재인가요?